안녕하세요. 미국, 중국, EU, 한국을 중심으로 메타버스 관련 주요 국내외 기업 및 정책 분석을 주제로 발표할 지조 이정음입니다. 발표 목차는 먼저 서론에서 메타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하고, 본론에서 각각의 메타버스 주요국의 기업과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에서는 각국의 정책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밝히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메타버스의 기술과 무역에 대해 설명하기 전 먼저 메타버스 관련 용어 정리가 필요합니다. 메타버스는 초월의 의미를 지닌 메타와 세계라는 뜻의 유니버스를 합친 말로 현실을 뛰어넘는 초현실을 뜻합니다. 메타버스는 원래 인터넷 기반의 3차원 온라인 가상 공간을 뜻했으나, 현재는 전반적인 측면에서 현실과 비현실이 공존하는 가상세계라는 의미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의 표는 메타버스 특성에 따른 구분표이고, 오른쪽은 이해를 돕기 위해 자체 제작한 그림입니다. 먼저 AR은 현실 세계 위에 가상 세계를 결합하는 기술입니다. 즉, 현실 세계에 가상 물체를 겹쳐 보여줌으로써 현실 세계에서 얻기 어려운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표적 예시로 포켓몬고가 있습니다. 라이프 로깅은 삶의 기록을 뜻하는 용어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사물과 사람에 대한 일상적인 경험과 정보를 기록 및 저장하고 더 나아가 공유하는 기술입니다. 사용자의 건강 기록을 자동으로 진행하는 애플의 헬스 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미러월드는 실제 세계의 모습을 복사하듯이 만들어낸 세계로, 현실 세계의 효율성과 확장성을 더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글 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VR은 다른 기술에 비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VR은 가상현실을 뜻하며, 컴퓨터 기반의 3D로 구현된 가상 공간에서 이용자와 가상 객체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공합니다. 대표적으로 VR 전용 기기를 이용한 게임 등과 같은 콘텐츠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을 결합했다는 뜻의 혼합현실, 그리고 증강현실, 가상현실, 혼합현실, 이 세 가지 기술을 모두 결합하여 현실을 확장한다는 뜻의 확장현실이라는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메타버스의 산업구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산업구조를 도식화해봤습니다. 오른쪽의 구조는 메타버스의 공급체인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디바이스, 솔루션, 플랫폼, NFT, 콘텐츠, 이렇게 6개가 필수적 요소입니다. 이 요소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먼저 네트워크 기반 산업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IoT, 웹 RTC, 5G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클라우드라는 가상 서버를 이용하여 이용자들이 어디서나 데이터를 사용하고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고, 웹 RTC는 별다른 소프트웨어 없이 브라우저를 통해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또한 IoT는 사물 인터넷을 의미하고, 5G는 이동통신 5세대 기술로 폭넓은 서비스, 빠른 통신, 대량 연결을 지원하는 기술입니다. 디바이스 기반으로는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등의 하드웨어 기술이 있고, 솔루션 기반으로는 많은 양의 실시간 데이터 처리 및 효율성 증대와 AI, 빅데이터 등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있습니다. 디바이스 그리고 솔루션과 이어져 있는 항목들은 하위 분류를 나타내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NFT는 플랫폼 내에서 경제 활동을 가능케 하는 기능을 합니다. 또한 콘텐츠는 솔루션과 플랫폼의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모든 기술이 모여 메타버스를 구현하게 됩니다. 이렇듯 메타버스는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규모가 큰 산업군에는 온라인 게임, 사회 네트워크, 라이브 엔터테인먼트가 있습니다. 각 분야별 유명 기업을 소개해드리자면, 먼저 온라인 게임의 경우에는 미국의 로블록스, 에픽게임즈,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비전, 블리자드, 테이크투, 밸브가 있고, 중국의 네디즈와 텐센트가 있습니다. 사회 네트워크의 경우엔 미국의 페이스북과 중국의 텐센트가 있습니다. 라이브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미국의 라비네이션, 팀파크, 스포츠팀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 분야 모두 주로 미국과 중국 기업을 위주로 포진되어 있으며, 빅테크 기업이 주로 미국에 있기 때문에 북미 지역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세계 각국에서 메타버스 산업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언급한 미국, 중국, EU, 한국을 중심으로 어떤 기업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메타버스 산업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미국의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입니다.
로블록스는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제시한 대표적인 게이밍 플랫폼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2022년 12월 기준 일간 활성 사용자 수가 전년 대비 18% 증가해 6,100만 명으로 산정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로블록스는 도입 기술로 2023년 두 가지 생성형 AI 도구를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로 텍스트 명령어 기반인 머터리얼 제너레이터입니다. 해당 기술은 이용자가 간단한 생성 명령어만 텍스트로 입력하면 AI가 3D 가상현실에서 작동 가능한 콘텐츠를 바로 코딩이 끝마친 상태로 제공하는 도구입니다. 마치 챗 GPT에 명령어를 넣고 자소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면 10초 만에 답변이 돌아오듯이 자신의 의도만 잘 표현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코드를 완성하는 AI 코드 어시스트입니다. 해당 기술은 코딩 지식을 확보한 초보 개발자를 겨냥한 것이며 개발자가 스크립트 에디터에 코드 3줄을 입력하면 AI를 통해 이용자가 개발하고자 하는 게임을 완성할 수 있는 나머지 코드를 제안하는 형식입니다. 이처럼 로블록스는 초보자도 메타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 기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로블록스의 협업 사례입니다. 로블록스는 2021년 현대차의 모빌리티를 체험할 수 있는 가상고객 경험 콘텐츠인 현대 모빌리티 어드벤처를 구현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가상세계에서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미래 모빌리티를 미리 체험해 볼 수 있으며 MZ세대들의 취향을 반영한 여러 체험 기능들로 가상세계의 라이프 스타일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대차는 고객 친화적인 가상 경험 콘텐츠를 통해서 앞으로의 잠재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MZ세대와 소통을 활발히 하면서 동시에 하이테크한 이미지를 강화하고 미래 선도적인 기술력을 갖춘 브랜드로서 이미지를 확고히 한다는 전략입니다. 중국의 대표 메타버스 기업은 텐센트입니다. 텐센트는 중국 최대 콘텐츠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2021년 3분기까지 텐센트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인 무채색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12억 6천만 명이며 QQ의 월간 이용자 수는 5억 7,400만 명으로 대규모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챗과 QQ와 같은 채팅 어플뿐만 아니라 텐센트는 게임 분야에서 메타버스의 활용과 투자를 가장 활발하게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자체 개발 플랫폼 센티미터쇼2는 사용자 간 가상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관련 기업인 라이엇 게임즈, 에픽 게임즈, 로블록스의 기업 지분을 인수했으며 중국 내수용 로블록스를 출시했습니다. 2022년에는 XR 담당 부서를 신설하여 현재까지 메타버스 관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사업 전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 메타버스 산업을 활발히 이어가는 기업으로는 바르요와 레디플레이어미가 있습니다. 먼저 바르요는 XR 헤드셋 기업으로 개발과 실험을 위해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술이 전문가용 VR을 생성하는 것인 만큼 해당 기술을 통해 인간의 눈 해상도와 동일한 수준의 VR 기기를 출시하였고 볼보 자동차 개발에 혼합현실을 도입하여 새로운 기능 및 디자인 개발을 즉각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기아와 볼보 그리고 보잉이 바르요의 기술을 이용해 주행 실험과 조종사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바르요의 VR 헤드셋으로 인체 해부학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레디플레이어미는 손쉽게 본인의 아바타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900여 개의 메타버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운영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유명 화장품 기업인 로레알이 2022년 하반기에 레디플레이어미와 최초로 멀티 브랜드 뷰티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고객에게 버추얼 메이크업과 헤어룩 체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삼성 넥스트와 의류 브랜드인 언스타퍼블이 레디플레이어미에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언스타퍼블과의 협력을 통해서 레디플레이어미의 아바타와 언스타퍼블의 도메인 아이디가 연동되어 더 많은 플랫폼에서 메타버스 프로필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EU 역시 메타버스 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그리 오래되진 않았지만 협업을 중심으로 해서 활발히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기업으로는 네이버 Z가 있습니다. 네이버 Z는 2018년 데페토 서비스를 출시하여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등
약 200개 국가에서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3D 아바타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테마에 따른 가상 공간을 만들고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제페토 이용자의 약 80%가 10대 청소년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이는 캐릭터를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는 점과 스마트폰으로 접속할 수 있어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 그리고 청소년들이 소셜 네트워크 활용에 적극적인 점이라는 등이 그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이처럼 얼굴 인식과 증강현실, 3D 기술을 이용해 아바타를 만들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제페토의 부상은 연결형 메타버스의 진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어 제페토 안에서의 컨텐츠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21년 제페토에 선보인 웹툰 재혼황후는 웹툰 등장인물의 의상, 헤어스타일을 구현하여 아이템으로 출시하였고 2달 만에 40만 개를 판매했습니다. 메타버스를 통해 진행된 행사에 약 3,000명의 팬들이 접속을 했는데요. 그 중에 약 80%가 해외 팬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제페토 이용자의 약 95%와 네이버 웹툰 월간 활성 이용자의 약 50%가 해외 이용자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네이버 Z는 웹툰을 글로벌 마케팅에 중점으로 둘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 사례로 제페토는 YG, 빅히트, JYP 등 주요 기획사에서 170억 원을 투자받아 가상공간 안에서 팬들과 뮤지션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 중입니다. 더불어 네이버 Z는 블랙핑크와 2020년 아시아 메타버스 플랫폼 최초로 개최한 가상 팬사인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상 팬사인회에는 4,600만 명이 참가했으며 뮤직비디오는 1억 3천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국별 메타버스 관련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책 부분에서는 각 국가의 인프라 구축 및 기술 관련 정책과 해당 국가만의 특징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구성해봤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의 인프라 정책은 기술 선도를 목적으로 하여 XR을 포함한 10대 전략 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및 컴퓨터 등과 같은 기술 관련 지원부터 보안 정책, 그리고 자연재해 예방과 같은 일상생활 속의 안전까지 그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R&D 기술 정책입니다. 미국은 메타버스의 핵심 기술인 XR과 실감 콘텐츠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R&D를 추진하여 핵심 기술을 확보한 후 교육, 국방, 의료 등 공공 분야의 활용을 위한 XR 개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범부처 차원에서 예산 투입을 통해 국가 주도의 R&D 프로그램의 세부 과제에 VR R&D를 포함시켜 네트워킹, 정보 기술에 관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관련 보안 정책입니다. 보안 정책을 세부화해보면 프라이버시 정책, 보안 정책, 안전 정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프라이버시 정책의 경우 아바타 익명화, 이름 비식별화, 사용자 기반 옵트아웃 제공 등이 있고 보안 정책으로는 불필요한 데이터 자동 삭제, 중앙이 아닌 기기 자체의 데이터 저장, 비허가 데이터의 사용과 배포 규제, 사용자에게 기술로 인한 위험 알림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안전 정책으로는 신체적, 정서적 안정을 위한 XR 제품 표준의 정기적 업데이트, 어린이를 위한 안전 예방 조치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기술 개발의 투자와 더불어 메타버스의 이용자 및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 정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정책은 중국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의 개별 정책으로 구분되는데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추어 지방정부 역시 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프라 정책으로는 전국 공급망 혁신과 활용 시범사업 추진을 목표로 공급망 신기술 직접 응용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동서부를 가로지르는 대형 국가급 컴퓨팅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인 공수산 프로젝트를 통해 동부의 컴퓨팅 수요를 서부로 유도해 전국 데이터 센터 배치를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연간 5천에서 7,500억 위안의 직접 투자를 발생시키며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는 8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기술 정책으로는 산업 인터넷의 신속한 발전 촉진을 통지했습니다. 즉 플랫폼이 신기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역량과 메타버스 생산에 필요한 전 과정의 디지털화 강화를 촉진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만의 특징적인 정책은 지방정부별로 그 정책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상하이는 최초 메타버스 포함 정부 보고서를 발표하여 혁신 기술 개발과 응용 관련 개발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은 위성도시 통저우구에 메타버스 펀드를 조성하여 메타버스 스타트업 및 프로젝트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였으며, 항저우는 위양 미래도시에 2022년 XR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10억 위안의 XR 산업기금을 조성하고 100개의 프로젝트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이나는 민간협업 메타버스 산업기지를 구축하여 글로벌 문화 콘텐츠 중심으로 육성하고 인터넷 기업 네디즈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네디즈 메타버스 산업기지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광저우에서는 메타버스 혁신성장 촉진법과 남사신구 세부 정책을 발표하여 보조금 지원과 메타버스 관련 신기술 개발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진은 인프라 정책 부분에서 언급한 농수서산 프로젝트의 8대 데이터 거점 발전 현황입니다. 다음은 이후의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프라 정책으로 5G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할당 지속과 세계 6G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EU 회원국별 최소 1개 이상의 도시에 5G 상용화와 신규 5G 주파수 공급을 목표로 하고 6G 연구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또한 2021년에서 2027년까지 9억 유로를 투자하여 6G 기술 육성을 계획하는 이니셔티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술 정책 측면에서는 실감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EU R&D 지원 프로그램인 호라즌 유럽을 통해 디지털 신기술 활용을 지원합니다. 더불어 AI, 빅데이터 등을 통해 디지털 의료기기 분석 및 개발과 전통적 교육 방식의 해당 기술 융합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EU만의 메타버스 관련 정책상의 특징은 사람 중시입니다. 플랫폼에서 사용자 간 디지털 상호작용이 늘어남에 따라 사용자는 현실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상 세계에서도 안전하다고 느껴야 한다는 취지를 가집니다. 따라서 디지털 서비스법의 시행을 통해 디지털 공간에서의 유해 콘텐츠로부터 이용자와 사용자, 개인정보 등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미래지향적인 규제를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정책을 살펴보자면 먼저 인프라 정책으로 디지털 뉴딜 정책이 있습니다. 해당 정책은 산업계와 협력을 통해 디지털 트윈 핵심 기반 구축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메타버스 클러스터 프로젝트와 메타버스 분야의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술 개발 정책으로는 가상 등간 혼합현실 플래그십 프로젝트, 콘텐츠 동반 성장 지원 사업,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관련 정책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선점이 시작된 점을 고려했을 때 전략적 선택지로 선택할 수 있는 분야는 콘텐츠 산업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최근 한류 콘텐츠 분야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으나 이를 메타버스에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한류의 특정 부분에 집중한 콘텐츠에서 경쟁력을 얻기 위해 관련 기술 개발에 힘쓰고 국내 메타버스 주요 기업과의 접촉을 통해 한국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 내에서 브랜드 엔터테인먼트의 IP와 결합시켜 콘텐츠를 풍부하게 확보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타버스가 어떠한 기술이며 주요국에서 메타버스 산업 및 정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제 메타버스 산업의 국가별 시사점과 이를 토대로 저희조가 생각한 한국 메타버스 산업의 방향성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은 가장 일찍 메타버스 산업을 발전시킨 나라인 만큼 정부에서도 메타버스 관련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며 특히 군사부문과 관련된 융복합 사업 분야의 발전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즈니와 같은 빅테크 기업 수익성 이슈로 인해 메타버스 산업을 철수하거나 축소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상황이라 장래성이 불투명하다는 의견 역시 있습니다. 이유는 메타버스 기업이 나라의 지원과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좋은 성과의 결과물을 증명해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생기업이 투자를 받는 것이 어려워 주로 외국의 투자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정책에 대한 토안을 내놓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항이 EU 국가들의 협의로 이루어지다 보니 진척이 느리고 내용이 모호하거나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많은 인구수와 넓은 영토 안에서 메타버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인프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자국 내 시장에서 막대한 수의 이용자와 데이터를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실험 및 투자가 가능하며 앞으로 메타버스 산업이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다만 만리 방화벽이라는 정책이 있을 정도로 해외 온라인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를 즐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은 주로 기술 개발과 콘텐츠 제작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더불어 여러 분야에서 융복합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프라 측면에서 통신 부분은 우수하지만 그 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부분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규모가 매우 작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저희 조가 생각한 한국 메타버스 산업 발전 방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한국의 메타버스 산업에 있어 기업은 당연하게도 수익성과 사업 가능성을 중시하고 정부는 글로벌 선도, 국가 경쟁력, 결과주의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괴리로 메타버스 사업의 성과가 다소 부진하거나 사업이 연기 또는 철수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과 정부 간의 소통 및 교류와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하며 소비자들의 니즈와 메타버스 포지셔닝을 파악하는 것이 역시 중요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엔 메타버스를 완전히 구현하는 데 있어 아직 기술 발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디바이스, 그래픽 엔진 등 핵심 기술을 연구 및 발전시키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이며 더불어 통신 분야를 제외한 인프라 및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과 규모는 발전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콘텐츠와 통신 인프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외에도 다른 인프라 기술 및 핵심 기술의 성장을 주도하고 관련 산업에 있어 수입 의존이 아닌 자체 공급과 수출 장려를 하는 것이 한국의 메타버스 산업의 지속 가능한 사업 구축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조의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 메타버스 산업 통상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